네, 이슈 분석 시간입니다. 오늘 그 첫 번째 이슈는요, 편의점 ATM에서 비트코인 현금 이출 서비스를 시작한다는 내용을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내년 1월 3일부터 편의점이나 지하철 ATM 같은 데서 비트코인 원화로 인출하는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하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저희 그 뉴스 분석 시간에는 어느 특정 업체를 홍보하거나 뭐 그런 그 분석을 해드린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저희 전체적으로 좀 필요한 내용 같아서 좀 해드리는 건데요. 코인플러그에서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효성에서 제작한 ATM 기계에서는 사용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코인플러그하고 갤럭시아 커뮤니케이션즈라는 회사하고 이제 둘이 이제 서로 협력을 하는 건데요. 이 갤럭시아 이 회사가 금융 플랫폼 전문 업체죠. 뭐 여러 가지 결제 시스템이나 이런 거 해주는 회사인데 효성의 계열사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마 그래서 효성에서 제작하는 ATM에만 가능한 것 같은데요. 또 어떤 분만 되냐 하면 코인플러그에서 운영하는 거래 사이트 CPDAX라죠. 그러니까 코인플러그 디지털 자산 거래소, 뭐 코인플러그 디지털 에셋 뭐 익스체인지 뭐 이런 약자겠죠. 이 거래소 회원이고 비트코인을 보유하신 분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효성의 계열사인 그 금융 플랫폼 회사하고 코인플러그에서 운영하는 거래소 사이트가 협력을 해서 효성에서 제작된 ATM 기계에서만 가능하도록 만들어주고 있다. 뭐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어느 특정 업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시작했다는 게 중요한 거고요. 뭐 하루에 100만 원 정도가 한도라고 합니다. 100만 원의 한도고요. 한 번에 30만 원 정도만 뺄 수 있다라고 이제 현재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제 현재 이런 거 시작했는데 이슈 분석 시간에 저희가 네덜란드 스키폴 공항에서 암스테르담 스키폴 공항에서 뭐 비트코인을 할 수 있다는 ATM 기계 있다는 소식도 전해드렸고요. 일본이나 스위스에서도 현재 ATM 기계를 설치하고 있다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에 명동에다가 설치를 했었는데 암호화폐에 대해서 정부의 규제가 시작되면서 현재는 설치가 중단된 상태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이슈의 중요한 내용은 이제 상용화라는 첫 걸음으로 이제 가고 있다는 데서 의미가 있습니다. 왜? ATM 기계가 뭐 편의점에도 있고 지하철에도 있고 많은 곳에 있기 때문에 혹시 비트코인을 갖고 계신 분들이 돈이 급하게 필요하실 때 비트코인으로 바꿔서 바로 현금화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은 상당히 의미 있는 뉴스라서 첫 번째 이슈로 삼아봤습니다. 자, 두 번째 이슈는요. 중국 장외시장이 핵심이다라는 내용입니다. 중국 장외시장이 핵심이다 그러니까 중국 장외시장이 암호화폐에 무슨 중요한 걸로 생각되기도 하는데요. 어떤 내용이냐면 중국 장외시장의 거래량이 급등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더라. 뭐 이런 보고서가 나왔던 거죠. 신 파트너스라는 리서치 회사의 리서치 보고서에 나온 내용인데요. 중국 장외시장이 강세장을 보내는 예고 신호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중국 장외시장 거래량이 전 세계 장외시장 거래량이 25%를 지금 현재 비율로 차지하고 있다는데요. 위안화가 약세가 될 때마다 BTC, 비트코인 거래량이 매수가 늘어났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미국하고 중국하고 현재 무역 전쟁을 지금 잠시 휴전하고 있지만, 이 무역 전쟁이 강하게 붙을 때마다, 위안화 문제가 생길 때마다 비트코인 매수가 계속 중국 장외시장에서 늘어났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장외시장을 잘 봐야 된다라는 이런 보고서를 냈는데요. 뭐 일반 경제에서도 뭐 중국 상황은 상당히 주시해야 된다는 게 이 전문가들의 이야기이긴 한데요. 최근에 비트코인이나 가격이 많이 떨어졌다가 지금 최근 한 3, 4일 동안 다시 복구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때도 장외시장에서 매수세가 많아지면 움직임을 현재 주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건 뭐 중국시장뿐만 아니라 장외시장의 문제이긴 한데 이 장외시장을 살펴보니까 기관 투자가들을 위한 장외시장 데스크를 개설을 많이 하고 있다고 하고요. 대형 투자가들이 가격의 영향을 감안해서 거래를 하고 있더라. 그러니까 이 블록들이 많아져서 블록들이 한꺼번에 단체로 파는 거죠. 장기 보유 목적으로 많은 사람들이 매수를 하고 있다더라. 결국 이 장외거래 시장은 개인이 아니라 기관이나 대형 투자자들이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이 중국의 뭐 장외시장이나 또 현재 일반적인 장외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현재 암호화폐 비트코인에 대해서 가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장외시장이 중요하다라는 핵심이기 때문에 오늘 두 번째 이슈를 장외시장이 중국의 장외시장이 핵심이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어쨌거나 장외시장이 중요한 가격 변수로 적용되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자, 세 번째 이슈입니다. 영국 국세청이 개인 투자자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고 합니다.
개인 소유 암호화폐 자산 과세 방안을 발표했다고 하는데요. 공용통화나 현금으로는 간주하지 않겠다라는 게 그 현재 발표고요. 토큰도 지불형이냐, 유틸리티형이냐, 시큐리티형이냐로 이제 구분을 했고요. 이거는 영국 그 국세청 산하의 연구팀에서 이제 정리한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있습니다. 암호화폐 구입과 판매는 도박은 아니다라고 정의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암호화폐를 사시는 거에 대해서 도박은 아니라는 걸 명확하게 영국 국세청은 정리를 해줬고요. 앞으로 주식이나 증권거래로 분리될 세부 사항에 대해서는 자세하게 설명을 했다고 하고요. 이것보다 더 추가적인 사항은 추가로 발표한 예정이라고 합니다. 우리도 법도 보면 잘 아시겠지만 법이 나오면 시행령이 나오지 않습니까? 시행령이 나오면 시행 규칙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일단 현재 큰 법만 설명해줬다고 하는데요. 기관 투자가들에 대해서도 별개의 기준으로 도입할 것이라는 거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자, 영국 국세청이 투자자들에 대한 과세 기준을 발표했다는 소식을 세 번째 이슈로 전달해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의 참고자료일 뿐이며 암호화폐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톡톡코인 365 오늘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